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조기 발견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목차를 먼저 보시면 첫 번째로 조기 발견의 정의, 목적, 그리고 중요성과 관련 법률,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선별검사, 조기 발견이 늦어지는 이유, 사례, 마지막으로 노력할 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발견이란 발달 시기에 장애 증상을 보이거나 장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발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기 발견의 목적은 발달 지연을 초기에 발견하여 이에 맞는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로 이어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 발견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영유아기는 인간의 생애 주기 중 가장 초기 단계이자 발달이 가장 폭발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생애 첫 3년 동안에 급속하게 성장하기도 하고 또 이 시기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적절한 자극을 받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장애를 조기 발견할수록 적합한 교육과 치료를 실시할 수 있어 아동이 성장하면서 일반 아동과 장애의 폭을 최대한 줄이며 2차 장애 예방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아이가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전형적인 행동 특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비전형적 행동 특성이란 장애 영역에 따라 다를 순 있으나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늦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의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이 없거나 눈맞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기 발견과 조기 교육의 중요성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복지법 등 다양한 법률 제도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법률 제10조 내용을 한번 보시면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협력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내용을 보시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6조에서도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를 해야 한다는 내용과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3조 역시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애 또는 의심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발달이 늦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나라에서는 무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발달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모든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사항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일반 검진과 발달 평가 및 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는 생후 14일, 71개월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발달 사항을 꾸준히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유아 건강검진의 목적은 영유아의 원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영유아의 성장 발달 사항을 점검하고 또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달 선별 검사란 영유아가 잘 발달하고 있는지를 검사해서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영유아를 찾아내고 보다 정확한 진단 평가를 의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기는 생후 9개월,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부모나 양육자가 영유아의 발달 기능과 수준을 평가하게 됩니다. 옆에 보시면 일부 발달 검사 평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하는 항목은 총 6개의 핵심적인 발달 영역으로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를 평가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시기의 영유아기는 발달상 개인차가 크고 변화도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선별검사는 주기적으로 1년에 1에서 2회 정도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더 세심한 관찰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유아 건강검진과 발달 선별 검사를 통해서 조기 교육이 필요한 아동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왜 조기 발견이 늦어지는 걸까요? 조기 발견이 늦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 및 유아교육 교사들의 장애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총의적인 인식이 늦어져 장애가 발견되었을 때 이미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경우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부모가 장애를 초기에 인식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의심 증상을 보인다 하더라도 파악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가 예후를 보고 추후 진단을 권유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장애가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성인의 판단입니다. 아동기의 발달 지연은 장애가 아닌 일시적 지연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증상으로 장애로 진단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 조기 발견의 지연으로 인해 적절한 중재 시기를 놓쳐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그 예후는 더 좋지 않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지. 검사 요망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개선될 수 있겠지. 기다려보자라는 판단들이 결국 아동의 발달에 현저하게 지체하였고 조기 발견이 늦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22개월 아이의 사례입니다. 우선 이 아동이 22개월 이전에는 어린이집을 가지 않았고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부모님의 아이의 이상행동을 잘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이후 아동을 일반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는데 교사가 아동의 이름을 불러도 반응도 없고 눈맞춤도 잘 되지 않아서 아이의 부모님에게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의 부모님이 교사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상담과 발달 검사를 받아보니 22개월에 자폐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부모는 그 결과를 받아들였고 아이를 일반 어린이집에서 통합 어린이집으로 옮겨서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았고 또 가정에서도 아이와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면서 상호작용을 위한 놀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5년 동안 놀이치료와 언어치료를 꾸준히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이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고 지금은 일반 초등학교에 잘 적응했다고 합니다. 이어 반대로 이 사례는 6세 아동 사례입니다. 이 아동은 어린 시기부터 말이 늦었습니다. 아동이 6세 이전에 어린이집을 다닐 때부터 교사는 부모에게 여러 차례 발달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였지만 부모는 이를 무시하고 넘겼습니다. 이 이후 유치원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교사가 자폐가 의심이 된다고 하면서 발달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니 전반적 발달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집중적으로 언어치료를 실시했지만 큰 진전이 없었고 현재는 초등학교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상을 구사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의 판단으로 인해 아이의 호전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조기 발견이 조기 치료로 이어지고 중증장애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22개월의 아동처럼 2차 장애를 막고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 부모, 교사, 국가가 노력해야 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사는 영유아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사례 발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사는 아동에 대한 발달 지식, 특성 등을 알고 있어야 하며 모든 영유아, 특히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가 있을 경우 부모님께 그 사실을 알리고 보다 빠르게 조기에 정확한 검사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는 부모 교육을 실시하여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적합한 양육 방법, 영유아 발달 특성 등 부모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모는 자녀에 대한 발달 수준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영유아 발달 특성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모들이 조기 개입 서비스의 적절한 시기나 방법, 기관 등에 대한 정보 부재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방송, 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인 상황 등의 이유로 자발적인 참여를 꺼려할 수 있으므로 발달 지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 지원 대책 강구와 더욱 다양한 장애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